저는 27년 경력의 재무설계사 장민호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은퇴자들을 상담하며 노후 자산이 무너지는 순간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 무너짐은 폭풍처럼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스며들듯 찾아옵니다. 그리고 눈치채는 순간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 62세에 은퇴한 박모 씨는 3억 가까운 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결혼 지원, 지인의 권유로 한 투자, 갑작스러운 수술비가 겹치면서 단 5년 만에 잔고는 영원이 됐습니다. 그 순간 그를 둘러싸던 인간관계도 마음의 여유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상황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 자금 관리의 핵심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지켜낼 수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오늘 제가 상담 현장에서 직접 써온 노후 자산 누수를 막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첫째, 매달 현금 흐름표를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제 상담 경험상 60대 이후에 자산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흐름을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 잔고만 보고 아직 여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의 차이를 모르면 작은 누수도 몇 년이면 큰 구멍이 됩니다. 예를 들어 64세 김모 씨는 매달 15만 20만 원의 소액 지출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지출에는 택시비, 불필요한 구독료 사용하지 않는 회원권 등이 포함돼 있었죠. 5년 뒤 그는 그 돈이 1,2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금액이면 1년치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30분만 투자해 수입 지출을 기록하고 3개월 연속 불필요한 지출이 나오면 바로 조정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습관 하나로 최소 5년 이상 더 버틸 수 있는 재정 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의무 지출과 선택 지출을 철저히 구분하십시오. 은퇴 이후 재정에 구멍이 나는 이유 중 상당수가 필수적인 생활비가 아니라 관계 유지 비용 때문입니다. 손주 용돈, 지인 경조사비, 동호회 회비 등은 소중한 지출처럼 보이지만 예산을 넘기면 치명적인 재정 악화를 부릅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모 씨는 매달 50만 원 이상을 동호회 활동과 모임에 썼습니다. 처음엔 건강한 사회생활이라 생각했지만 생활비 부족이 쌓이면서 결국 모임을 그만두고 대인관계마저 단절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관계 지출은 매년 예산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쓰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와 지갑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지출의 중복 점검 절차를 두십시오. 은퇴 후의 지출은 젊을 때보다 훨씬 신중해야 합니다. 건강, 재정, 관계 모두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객들에게 큰 지출은 하루 늦춰라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62세 정모 씨는 친구의 권유로 건강보조기구를 바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같은 제품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었다는 걸 알았죠. 단 하루만 고민했어도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험, 투자, 고가 제품 구매처럼 금액이 큰 지출은 반드시 가족, 전문가, 본인의 3단계 점검을 거친 뒤 결정하십시오. 이 하루 늦추기 습관 하나로 불필요한 지출의 절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자산을 소득형으로 전환하십시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3억 원을 모아도 매달 200만 원씩 쓰면 12년 만에 바닥이 납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안정적인 소득형 자산으로 전환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5세 박모 씨는 은행 예금에 묶여있던 1억 원을 매달 배당이 나오는 채권형 펀드와 소규모 임대 수익으로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비의 30%를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하며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절반 이상 늦출 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은퇴 이후에는 얼마 벌었나 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 구조를 만들었나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소득형 자산으로 전환하는 순간 노후 재정의 안정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째, 건강 유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를 비용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상담 기록을 보면 노후 재정 파탄의 40% 이상이 큰 병원비, 장기 요양비, 약값 같은 건강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60대 김모 씨는 정기검진과 운동을 게을리하다가 심장질환 수술비로 3천만 원 이상을 한 번에 지출했습니다.
이 금액이면 10년치 건강관리비를 미리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운동, 식습관 개선에 드는 돈은 지출이 아니라 미래 빚을 줄이는 투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투자해도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노후 재정의 생명줄을 지키는 최선의 보험입니다. 여섯째, 가족과의 재정 대화를 미루지 마십시오.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있어 가족과의 소통은 필수입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걸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제 경험상 이를 숨기면 갈등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68세 이모 씨는 자녀 결혼 지원금을 혼자 고민하다가 급하게 대출을 받았고 이자 부담으로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사전에 가족과 상의했다면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년 12회는 가족회의를 통해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지원 가능 범위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합의해 두십시오. 이것이 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패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방법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달 현금 흐름표를 기록해 누수를 바로잡는 습관. 둘째, 의무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해 관계 지출을 예산 안에 두는 원칙. 셋째, 모든 지출의 하루 늦추기와 중복 점검 절차를 두는 것. 넷째, 자산을 잔고용이 아니라 소득형으로 전환하는 전략. 다섯째, 건강 유지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는 관점. 여섯째, 가족과 재정 대화를 미루지 않는 소통 습관입니다. 제 경험상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놓치면 결국 같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돈이 떨어지는 순간 인간관계와 자존감까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노후는 다시 세우는 데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행하면 당신의 노후 자금은 훨씬 오래, 훨씬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돈뿐만 아니라 건강, 관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까지 지켜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또는 이 중에서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겪는 지인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 작은 배려가 또 하나의 위기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건강과 행운이 찾아옵니다.